알벤다졸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알벤다졸 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주변에 당뇨병 환자 정말 많으시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죠? 이곳 미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 이제는 당이 떨어진다. 뭐 설탕이 아니지. 뭐 초콜릿 좀 줘봐. 뭐 캔디 좀 줘봐. 라고 하는 얘기가 일상 용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당뇨 환자신데 아예 그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식사할 때마다 주사기로 직접 자기가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주사기로 이렇게 당뇨 이거 뭐죠? 그거를 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면 저분 당 떨어지나 보다. 당뇨병 환자인가 보다. 물론 그건 이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구입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이 알벤다졸 제품을 먹었더니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사례들이 점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우리 조 티펜스 이분 영상 저희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조 티펜스의 회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 티펜스의 블로그에 그 있는 미국의 암 환우 환자 회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조 티펜스가 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펜벤다졸부터 시작해서 이제 CBD 오일을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인데 이미 그 모임들 가운데서 상당수 당뇨병을 합병증으로 같이 갖고 있었던 분들 가운데 당뇨가 치료되는 사례들이 속속 이미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기사 터지니까 한국의 그 제약회사들의 당뇨는 또 얼마나 시장이 큽니까? 그쵸? 그러니까 또 뭐 즉시 중전해야 된다. 당뇨약이 얼마나 많은데 당뇨 치료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는 아무리 제약회사들 의사협회들에서 그렇게 해도 이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가격을 좀 낮추든지 제가 꼭 가격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저도 12조가 되죠. 그럼 가격을 좀 낮추든지 사람들이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을 통해서 뭐 당뇨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거는 효과지만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 대비 약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비쌉니다. 아직도 절차도 힘들고요. 자, 이미 이제 그런 태클들은 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의치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펜벤다졸은 동물용 구충제니까 위험하다. 이미 이것도 이제 뛰어넘어갔어. 뛰어넘어갔다는 게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때, 네, 이걸 허가받는 거를 동물용으로 신청하느냐, 사람용으로 신청하느냐, 또 최근에는 동물용, 사람용 같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이영돈의 저 TV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는 개의치가 않는데 문제는 또 정보가 없는 분들이 또 뒤늦게 뒷북 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알벤다졸과 당뇨병의 관계가 있을까요? 알벤다졸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일까요? 결론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바로 유리트레마라고 하는 이 기생충 한국말로는 취장흡층이라고 합니다. 기생충의 일종인데 사진 보여드릴까요? 짠! 어우 징그럽죠. 이 취장흡층이 바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이 당뇨병 환자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이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리트레마 말고도 모든 기생충과 기생충뿐만은 그렇지 않죠. 어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보도를 세 가지 관점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는 김정은의 경호원이 코로나 감염 환자로 확증이 돼서 그래서 김정은이 일부러 보호를 위해서 자가 격리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맞춘 것 같아요. 그쵸? 죽지 말아야 됩니다. 정은아,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죽더라도 좀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정신없어. 안 돼. 응?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잠깐만요. 어제 제가 이 김정은 영상을 쭉 어,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땅 하고 제 앞에 튀는 거예요. 뭐야? 봤더니 메뚜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메뚜기 못 보고 자란 사람들은 징그럽겠지만 저는 메뚜기? 정말 오랜만이네. 너 어디서 날라왔지? 봤더니 여기 지금 이쪽 LA 캘리포니아는 어제 오늘 95도거든요. 와, 95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비상입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이 뭐죠? Safer at Home 이게 지금 취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비치가로 사람들 나올 거라고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창문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창문으로. 근데 얘도 딱 뛰어들어와서 보니까는 제 이 서재가 낯설었는지 막 두리번거리다가 막 해서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결국 바깥으로 이제 보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곤충이든 기생충이든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과 비슷한 곳. 얘네 근데 어제 이제 뭐지? 걔는 메뚜기는 이제 불빛 보고 들어왔겠죠. 밖에가 깜깜하니까. 응? 보통 이제 벌레들이 그런 것처럼 기생충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본능적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요충 영상 보면 요충이 항상 죽을 때 사람의 항문 주변에다가 알을 까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항문 주변이 요충에게 있어서는 알을 낳기 가장 최적화된 장소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응? 마찬가지로 이 유리트레마라고 하는 기생충은 육류나 생간이나 육회에 그렇게 많아요. 날고기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 뭐지 스테이크도 레어로 드지 마시고 근데 좀뭐 쿡하니까 다 죽긴 하나. 또 웰던으로 먹기는 너무 퍽퍽하죠. 그렇죠? 근데 보면 여기에 한인 식당들에서도 이 고깃집에서도 육류나 뭐 생간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육회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보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기 구워 먹으니까 아니 구워 먹은 고기니까 무슨 기생충이 생겨? 그럼 요즘은 뭐 쌈도 안 싸 먹는데, 응? 근데 여러분 그 젓가락으로 그 식탁에 있는 육회를 먹게 되는 순간 육회를 통해서 기생충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운 고기만 먹어도 그 식탁에 육회라든지 날생선이라든지 날생선은 아니지 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 취장 흡층이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취장암은 암 중에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희사모 가족들 발견되기가 제일 쉽지 않고 취장암은 정말 이게 뭐죠? 발견되는 즉시 정말 생존의 확률이 정말 떨어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암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체내로 들어온 기생충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과 같은 곳을 찾아 거기서 기생하고 알을 낳고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취장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기생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니 기생충이 아니라 당뇨병과 이게 이제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알벤다졸과 기생충과 당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기생충 유스트레마 취장 흡칭을 알아야 되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인슐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슐린은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죠.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몸에서 돼야지만 살도 잘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 모든 이 뭐죠 순환 계통이 건강이 되는데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당뇨의 치명적인 문제는 인슐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당뇨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인슐린 분비를 막으면서 당뇨 몸 안에 있는 당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혈액에 있는 당분을 이제 당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근조직, 우리의 근육의 조직 세포 속으로 이것을 이렇게 진입시켜 줘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분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결국 넣어주지 못하니까 그게 근조직 세포를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지 못하면서 당분이 혈액 중에 남아있게 되면서 그냥 바깥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당 떨어진다. 그냥 맞는 말이죠. 어? 물론 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이 근육세포의 인슐린과 결합하지 못하는 병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인슐린 주사를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당뇨병 환자들은 필수적으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데 당뇨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미 간이 혈당 측정기를 대부분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뭐 혈압, 고혈압, 뭐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죠? 혈압 측정하는 거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생충이 우리에게 바이러스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게 다 밝혀진 사실. 상식적으로 제가 뭐 부동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 미국에 뭐 제가 저격 그대로 하면 좀 욕하려나? 뭐 피로 시작하는 파리 머머트 빵집 같은 경우 가끔 가보면 아직도 파리들이 빵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여름철에 한인 식당들 가보면 여전히 주방에서 날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오우 화장실, 오우 가끔, 오우 그 뭐 갈치조림 무슨 조림 하는 그 식당 가보면 정말, 어우 반찬, 어우. 근데 여러분, 파리들이 앉은 그거 먹으면 왜 병에 걸리죠? 그렇죠. 파리가 얼마나 많은 병을 그 옮겨 다니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퀴벌레가 사는 곳, 더러운 곳이죠. 기생충은 기생충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에이, 옛날 후진국이나 그러지 요즘 누가 기생충이 있지요? 이쪽 서부에 사시는 분은 아시죠? 스플랜테이션이라고, 샐러드 뷔페. 한국에서 오신 분들, 동부에서 오신 분들, 이 스플랜테이션 가시면 정말 너무 좋아서 환장하라 하십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쿠폰 쓰면 10% 언더거든요. 각종 각양 각종의 신선한 채소들, 뭐 과일들, 그 다음에 커피까지 무료, 아이스까지 무료, 뿐만 아니라 피자, 그 다음에 파스타, 뭐 뭐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그렇죠. 치킨 숲, 치킨도 먹을 수 있어요. 치킨 누들 숲, 그 다음에 각종 빈, 계속 나오네요. 요즘 저희 이쪽에서 문을 못 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막 물려가지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막 땡기네요. 막. 정말 무궁무진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또 시니어 디스카운트도 있고. 근데 그렇듯이 요즘은 현대인들이 신선한 야채, 채소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유기농 올게닉 상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 차라리 농약 치던 거는 좀 나았어요. 예. 농약 속에서 다 죽으니까 기생충들이. 근데 올게는 유기농을 먹다 보니까,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어느 드라마를 한국에서 어릴 때 봤는데, 거기 이제 배추를 누가 사가서, 이제 드라마죠. 이제 막 기생충이 발견돼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반품해 달라고 했더니 기생 그 뭐지 그 채, 그 채소 사장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그러는 거야. 드라마에서 기생충이 있다는 거지, 애벌레가 있다는 거는 이게 마약을 안 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사가더라고요. 말은 안 되죠. 그렇죠.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나리는 절대로, 이제 봄철이니까 미나리 무침 얼마나 맛있어요. 절대로 날 걸로 두시면 안 됩니다. 미나리가 여러분 아시죠? 숙주. 한국에서 미나리가, 진짜 잠깐,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이건 별도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놔뒀던 부분인데, 미나리가 어떤 그거냐면, 끊고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빨리 알려드리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로 정말 한평생 연구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밝혀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나리가, 예, 그쵸, 40년 동안 기생충을 연구하신 삼성 서울병원 임재훈 교수님이 미나리가
기생충 감염의 숙주다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밝혀내셨어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셨거든요. 요 기사, 요거 제가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간흡증. 어우.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계속 미나리 묻혀서 먹잖아요. 데쳐서 먹어야 돼요. 끓는 물에. 이제는 날걸로 상추를 제가 예전에 미국에 와서 그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상추를 제대로 안 씻더라고요. 거기 깨끗한 한정식 집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물이 아까워서 상추 깻잎을 제대로 안 씻어요. 그냥 물만 묻혀. 여러분, 집에서 상추 깻잎으로 고기 싸 먹으시는 분들 충분히 물에 베이킹 소다에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젠 익혀 먹자고요. 익혀 먹자고요. 알벤다조를 복용했더니 알러지 비염이 정말 좋아졌다. 관절염이 정말 좋아졌다. 저희 지금 스태프들은요, 비타민처럼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평소 매일매일 먹던 뭐 비타민 C 이런 거 다 끊고 알벤다졸만 먹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씩.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로도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진다. 응? 주말에 쉬는 이유는 이제 간독성.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무리가 몸에 가는 게 나오니까. 여기서 간독성이 좀 뭔지 모른다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카페인에 좀 민감한 분들은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좀 답답하고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커피에 독을 탄 게 아니라 이제 카페인하고 안 맞으시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죠? 디캡. 카페인이 없는 걸 먹든지 아니면 뭐 커피를 얇게 타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비타민이나 이 알벤다졸이나 모든 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좀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낮추셔야죠. 그런 부분만 조정을 하시면 알벤다졸은 큰 부작용이 없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구충제거든요. 그렇다고 알벤다졸은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벤다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알벤다졸을 잡지 못하는 기생충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저희 희사모 수많은 가족분들 가운데서는 알약형과 액상형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모쪼록 내 몸 안에 기생충, 그리고 조금 징그러운 얘기지만 자기 아이의 그 변 속에서 수많은 기생충을 봤다고 막 기겁을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모쪼록 이 기생충이, 알벤다졸 기생충이 우리 안에 그런 몸을 일으키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숙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알벤다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이미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거는 영상을 좀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이 이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고, 모쪼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 당뇨병에 대한 여러분의 이 알벤다졸을 통해서 좋은 효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